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미래 먹거리로 이제 데이터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어제 이제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업의 현황은 또 어떤지 우리가 그럼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제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마이데이터라고 하면은 정확히 이렇게 확 와닿는 또 느낌은 아니에요. 어떤 사업인지부터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본인 신용 정보 관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를 개인의 뭐 금융 정보, 뭐 신용 정보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제 통합해서 이제 관리해서 정보 주체죠,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정보의 주체로서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시범 사업이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각기 흩어져 있는 나의 뭐 모든 정보를 그냥 하나의 앱 또 하나의 웹에서 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사실 이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얘기가 정말 수년 전부터 이미 은행이나 아니면 보험이나 이런 데서 다 확보해 됐는데, 이거를 이제 뛰어넘는 개념이다. 말 그대로 나의 신용 정보가 다 있어요. 그리고 내가 카드, 심지어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데 주식 투자 내역까지 모든 앱에서 다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신용 정보도 가능하고, 보험도 가능하고, 은행 관리도 가능하고, 증권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데이터, 이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산업이고, 요즘에 사실 분위기가 좋지 않잖아요. 네. 지금 오미크론 변수 때문에 뭐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그렇죠. WHO에서 이제 2주간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금융투자업계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게 얼로 틀지 모르다 보니까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솔직히 지금 분위기는 안 좋다 보니까 좀 울상을 짓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테마 쪽, 요즘에 트렌드가 얼로 흐르지? 라고 했는데 좋은 또 트렌드가 하나 나온 거예요, 사실. 네. 마이데이터라는. 그래서 마이데이터에 잘 모르신 분들은 아마 그 이제 내년부터 또 본 사업 들어가니까 그 사이에 아마 준비를 좀 해놓으시면은 아마 새로운 또 재미있는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 있었던 오픈 뱅킹이랑 네. 다른 게 이제 또 내 스스로 나의 정보를 준다 만다 이걸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보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 맞습니다. 사실 거기에 좀 차별점이 있는 건데, 말씀처럼 데이터 산업이다 보니까 정말 뭐 금융사들이 사실 이거 시범 사업자 선정할 때부터 굉장히 핫한 이슈였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거의 뭐 사활을 걸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전면 사업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산업의 이제 시발점이다. 드디어 이제는 4차 산업과 맞물려서 이제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게 통합되는 사회가 구축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군침 흘리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아무래도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카카오톡 사용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매장되는 그렇죠.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선점 효과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기업들이 선점을 해서 이쪽 시장에 고객을 확보해야 되지만, 우리 가두리 양식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실 한 번 가다 놓으면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객 데이터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 시장에 들어가서 빨리 고객을 확보한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는 다양한 산업들을 이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산업에 대해서 이제 선점하려고 그러고, 무엇보다 지금은 이제 금융권 중심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게 빅데이터 통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통신 정보, 그다음에 카드 내출, 그다음에 뭐 에너지, 내가 쓰는 에너지 사용량, 그다음에 의료, 교통까지 다 통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트폴리오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빨리 이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로 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사실 뭐 데이터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가 네. 내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지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 또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융사들의 그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마이데이터 산업의 현황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불이 붙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불이 붙냐면 네. 민간 인증서가 최소 1개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 이게 법안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민간 인증서 하나랑 그다음에 공동 인증서, 이게 통합 인증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민간 인증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두 양대 산맥 네이버와 이제 카카오가 그 민간 인증서 사업 그 사업권을 위해서 굉장히 좀 사활을 또 걸고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사실 그 인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처를 좀 넓힐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이쪽 마이데이터의 인증 사업권을 따낸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또 네이버나 카카오는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사실 당장은 큰 돈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민간 인증서 사업 쪽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고객을 확보해 두면은 또 다른 사업까지 넓힐 수 있는 부분 이런 점들이 굉장히 다가오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계속적으로 이제는 민간 인증서 싸움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현재의 성적표까지 본다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가 좀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번호가 예비 허가가 한 60여 곳이 이제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간 인증서를 무조건 하나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40개 이상 곳이 네이버 민간 인증서를 채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코어를 본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가 앞서가고는 있는데 하지만은 카카오 아시잖아요.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폰 안에 바로 들고 다니기 때문에 또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또 카카오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또 이 전쟁터 네이버 카카오의 전쟁터는 또 이 데이터 싸움이 아닐까 싶은데 네. 증권가에서는 이제 해당 사업을 두고서 가장 좀 언급이 많이 되는 종목으로 쿠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플랫폼 업체가 먼저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 지금 증권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찾아다닐 게 뭐냐 그러면서 지금 딱 꽂히는 게 이제 마이데이터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딱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께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마이데이터 관련주를 보실 때 두 가지 측면을 좀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인프라 관련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 기업인데 여기서도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제 API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마이데이터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의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프로그램 플랫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를 이제 하나 보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보안 관련 기술들, 요게 이렇게 같이 이제 인프라 관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합쳐지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는 그거를 구현하는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쿠폰이라든지 핑거라든지 아톤이라든지 또한 보안이죠, 미넨지, 유비벨록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도 이제는 금융권 플랫폼이 이제 핑거, 그다음에 의료 부분에서 플랫폼 구축하고 있는 ITIG 이런 쪽 정도로 이제 증권사에서는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API가 이제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기술을 가진 곳이다. 사실 가장 필요한 근본적인 기술을 가진 곳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가장 먼저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말씀처럼 생각을 해본다면 내년도 데이터 보안 솔루션까지도 우리가 좀 수혜 섹터로 네. 고민을 좀 넓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생각해보세요. 빅데이터거든요. 그리고 나의 모든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 간 데이터. 네. 앞으로는 이제 병원까지 넓혀지니까. 무엇보다 내가 카드 쓴대요. 지금 뭐 신한 쪽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죠. 정말로 카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신한 그룹인데 아무튼 이렇게 모든 나의 사용처가 빅데이터가 다 몰리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뚫린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네. 내가 그게 어디 갔는지가 다 보이는 겁니다. 사실 요즘 그런 걸로 일들이 또 굉장히 많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나의 뭐 성적 취향 네. 이런 것까지도 실제 앱으로 나온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 데이터가 한번 뚫려버리면은 나의 모든 일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걷잡을 수가 없죠. 자연적으로 이 마이데이터가 나오면서 같이 보완제 역할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보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완제로 보안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보안에 대한 시그널, 보안에 대한 관련주들을 같이 보시는 게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아톤이라든지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넨지 아까 말씀드렸던 유비벨록스도 이제 증권사에서는 눈여겨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과 관련을 해서 우선 정확히 마이데이터가 어떤 사업인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쪽이 좋겠다라고 지금 선별을 한 게 데이터 산업들 그리고 보안 솔루션까지 사고에 확장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 볼 수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가 시행됐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관련한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수입니다. 파수는 삼성 SDS 사내 벤처로 시작을 해서 2000년에 분사한 후 2013년에 상장했는데요. 3분기 누적 매출 비중을 보면 데이터 보안이 59%로 가장 크고요. 이어서 애플리케이션 보안이 12%, 정보보호 컨설팅이 4% 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의 한 종류인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외 1,200여 개 기업과 250만 명 이상이 파수의 이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는 만큼 보안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혜주로 이미 이달에만 30%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가상세계에서도 보안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주가는 어떤 흐름 이어나갈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톤입니다. 핀테크 보안 전문 기업인데요. 아마 많이들 이용하고 계실 패스 이용서로 유명합니다. 11월 초 기준 발급 건수는 약 3,200만 건, 제휴기관은 약 400여 개에 달합니다. 패스 인증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국내 최초로 모바일 증권 거래 서비스, 안드로이드 모바일 뱅킹 등 간편하게 이체가 가능한 스마트 OTP 솔루션을 내놓고 모바일 핀테크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률만 20%에 달할 만큼 높은 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매출, 고정 매출을 창출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이익률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통한 NFT 분야까지 인증 분야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아톤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성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쿠콘입니다. 간편 페이먼트 사업과 데이터 API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출 비중을 보면 간편 페이먼트가 60%, 데이터 API 제공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쿠콘의 API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1,600개 이상입니다. 이러한 쿠콘은 데이터 수집과 연결 조직화까지 이러한 한 단계를 통해서 표준화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후발주자가 들어오기 힘든 영업 환경인데요. 이에 따라 매출과 마진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성장률만 24.9%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데이터 부분 매출 비중이 페이먼트 부분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쿠콘 앞으로 흐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마이데이터 관련한 수혜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역시나 수혜주 API 기업이나 보안 업체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도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게 이게 어떻게 함부로 활용이 될지도 모르는 거고 어떻게 흩어져 가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규제가 계속 좀 강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가에서. 그런 규제 부분이 근데 또 성장성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데이터뿐만 아니라 일단 금융 쪽에서는 가장 사실 불만인 게 이제 금소법이거든요, 사실. 예, 금소법은 아마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카카오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관련 법안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사례가 있었죠.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금소법에 의해서 사실 9월에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서 이제 맞춤형 서비스. 보통 우리가 금융 상품은 우리가 로보 어드바이저처럼 이제 맞춤해갖고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해갖고 이렇게 딱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금소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중개 행위로 비교 추천 서비스를 이제 중개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금소법에 따른 중개업을 이제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카카오페이 아마 투자하신 분들 많이 기억나시죠? 그때 막 보험 나온 거 다 사라지고 한창 이슈가 됐었죠. 예, 그때 이제 금소법이 뭐냐고 막 이러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이게 사실 마이데이터 쪽에서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마이데이터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손 안에 있는 비서, 금융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한테 내 모든 정보를 취합을 해서 로보 어드바이저처럼 AI가 내 모든 투자 성향이라든지 모든 걸
종합을 해서 추천해 주는데 이제 이 추천하다 보면 자칫 이제 금속보험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상품 추천이 안 되다 보니까 비교 분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직접 금융 상품 같은 경우가 좀 타격이 좀 클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금속보험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금융당국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문제 의식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이제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들어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과연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는 금융 산업 안에서는 좀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 이런 건 좀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개인의 데이터 정보도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네네. 반대로 또 산업도 키워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아마 한 달 내에 어떻게 녹아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앞서서도 종목을 몇 가지 이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가장 좀 지금 시점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 혹시 선정하셨어요?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쿠콘이라고 볼 수만 있는데요. 아마 쿠콘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많은 API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뭐 사업자 등록증 확인 시스템, 주민등록번호 뭐 확인 시스템 해서 다양한 이제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을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에게 팔고 있고 무엇보다 저는 강점이 이런 B2B 사업.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상대로 사업도 할 수 있고 B2C 이제 소비자 상대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API 기능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뛰어나다. 무엇보다 이제는 뭐 이게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되려면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그 스크래핑이라고 그러죠. 네. 그 전까지의 그 금융 데이터들은요 어떤 형식이었냐면 금융 소비자들이 나 동의할게 그렇죠. 동의할게 하면은 데이터를 이제는 스크래핑하는 게 긁어 모으는 작업이거든요. 그냥 있는 작업을 긁어 모아서 딱 보여주는. 요 정도 수준이었다면 마이데이터는 그 수준이 아니죠. 말 그대로 A라는 기업의 데이터를 B라는 기업 데이터로 긁어 모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API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통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API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마이데이터가 되려고 그러면 이 API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과연 어디겠느냐라고 이제 본다 그러면 이제 쿠콘이 이제 먼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B2B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서비스도 내놨고 또한 이제 정부 G2B 사업이라고 그러죠. 정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프로그램에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기술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는 쿠콘이라는 기업이 눈에 띌 텐데 아마 계속적으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계속적으로 마이데이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쿠콘이라는 이제 기업들은 계속 눈에 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이데이터라는 게 의료, 뭐 교통까지도 앞으로 이제 더 확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그 관련주들 한마디로 이제 보안, 꼭 쿠콘 아니더라도 API 쪽도 아니더라도 보안 쪽도 특히 미넨지 같은 경우에도 워낙 캐시카우가 탄탄한 회사잖아요. 사실 예전부터 아시겠지만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은 여러분 정보 보안 동의할 때 항상 껴져 있는 게 무슨 부가 서비스 다 미넨지 사업에 관련된 캐시카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캐시카우가 잘 갖춰진 기업들이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이런 그 실탄을 발판 삼아서 계속적으로 마이데이터의 보안 사업에 이제 투자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보시면 굉장히 좀 현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이데이터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이제 관련 산업군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아이디어를 좀 확장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쿠콘은 지금 API에 대한 이런 서비스, 마이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의료나 다양한 분야로도 확장을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지금 수혜를 받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데이터 산업, 보안 산업이 앞으로 다가올 2022년을 좀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닌가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